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교육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배정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방학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수학 두 사관학교 수업을 진행하게 되어서 이 수업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2학기가 되면 사실상 거의 고3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3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올해 여름방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학기에 잘 공부를 진행을 해서 겨울방학 그리고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 현재 다원교육에서 고3 이과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대구다원의 재종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올해 수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수능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게 작년 수능의 정답률 그리고 이게 올해 6월 평가원에 대한 정답률입니다. 이거는 딱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여기서 최다 오답을 기록한 문항.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탑5 안에 어떠한 문항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작년 수능 최다 오답 문항은 22번 문항, 유명한 문항이죠. 켈러 문항이 등장을 했었고 이 문항이 바뀐 수능 이후로 가장 높은 오답률을 기록한 문항입니다. 수학2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6월 평가원의 구성이 조금 바뀌었어요. 22번 문항이 객관식 15번으로 빠지고 15번에 출제가 됐어야 될 수학1의 점화식 파트가 22번으로 가면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오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수능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수능도 예상하기로는 22번에서 그대로 수학2 킬러가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실제 15번 문항도 킬러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건데, 작년 수능 오답률 탑5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미적분이, 세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설명을 좀 들어보셨으면 아실 건데, 작년 수능은 미적분만 압도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적분이 1등 컷이 제일 낮았고,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적분이 작년 수능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고 공통문항의 경우는 그 다음에 오답률이 확 떨어지죠. 실제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난하게 잘 맞췄고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21, 28번이 탑5 안에 들어가 있지만 오답률이 60%대죠. 그쵸?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문항이 출제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슈는 이겁니다. 당장 2학년 때 아이들이 수학1과 수학2를 내신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3학년이 올라가면서 지금 미적분을 진행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올해 수학2를 어디까지 공부를 해놔야 내년에 22번을 도전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어떻게 미적분의 공부 시간을 겨울방학부터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두 가지가 여름방학 그리고 2학기 때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의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공통문항의 경우 1번부터 22번까지는 구성의 변화를 많이 시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계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여기 재정반에서 저희 학생 중 하나가 요번에 공통문항 하나 틀렸어요. 미적분을 다 맞추고 22번, 15번도 다 맞췄는데 준킬러에서 12번 문항을 틀렸습니다. 왜 틀렸나 했더니 계산이 시간 내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실제로 계산이 조금 내신스러운 문항도 출제가 됐었고 최상위권 아이들도 느끼기에는 계산이 빡빡해가지고 시간이 확보가 쉽진 않았다. 내용상으로 어려운 문항은 전혀 없었으나 실제 체감 난이도가 계산 때문에 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화 주제, 소위 말하는 준킬러, 킬러로 등장하는 문항들에서 큰 틀이 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 주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오기로 정해져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학습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얼마나 시간을 잘 줄여 나가느냐가 시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28, 29, 30이 이제는 그냥
킬러 문항이 등장할 거다라고 이제 아예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문항이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기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전체적으로는 EBS의 반영률, 직접 반영률이 조금 더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러면 자, 이러한 수능에 대비해서 자, 어떻게 수학2랑 미적분을 공부를 해나가야 되냐? 자, 우선은 크게 고3의 수업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기출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이건 뭐냐? 기출 문제를 정확한 의도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거기에 맞춰서 가장 세련된 문제풀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 제가 작년에도 2학기 때 조기 수능반을 진행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아이들 모아놓고 보면 잘한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풀이가 굉장히 투박합니다. 좋은 문제를 잘 푸는데, 잘 품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여곡절 끝에 푸는 풀이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풀이를 굉장히 잘 다듬어 가는 걸 우선 기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심화 주제에 대한 수업. 보통 이제 고3으로 치면 3월부터 7월까지의 커리큘럼이 대부분 다 이 심화 주제에 대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 주제, 요 얘기는 3학년에 대한 설명이라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준킬러와 킬러는 나올 주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수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자, 22번 문항 빼고는 오답률이 높지 않았던 이유. 나와야 될 주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주제들에서 얼마나 시간을 잘 세이브해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만의 접근법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가 상위권과 최하위권의 차이를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이 실전 훈련,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실전 훈련은 3학년 7월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대형 강의들이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실전에서 아이들이 심화 주제에 대해서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훈련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여름방학과 2학기에 대비해야 되느냐? 자, 우선은 기출 해석입니다. 지금 수학2가 기출을 완벽하게 해석하고 있다라는 학생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2학년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한 3분만 대화를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아무리 잘한다라고 해도 기출을 제대로 푸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상위권, 중위권으로 내려갈수록 더욱더 우선 기출을, 기존에 나와 있는 기출을 완벽하게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완벽하게라는 건 정확하게 출제자의 의도대로, 그리고 거기서 가장 최선의 풀이를 가지고 풀 수 있게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만 잘 되어 있어도 실제로 3학년 가서 좋은 성적을 지금은 누구나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3학년 때 수학에서 고전을 하는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우선 요 출발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대형 강의 가면 어떠냐? 대형 강의 같은 경우는 1, 2월부터 그냥 심화 주제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가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데 자기는 아직 기출이 안 되어 있는데 그냥 여기로 넘어가서 새로운 문제들을 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거의 대부분은 그 뒤에서 병풍이 되다가 1년을 허비하게 되고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도 실력은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여름방학과 2학기 때 반드시 다져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수학 1이든 수학 2든 미적분이든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출에 대한 정확한 해석, 수능 강사의 정확한 해석이 필요로 하고, 자, 거기에서 가장 최선의 풀이들로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거기 안에서 기존의 기출에 출제가 됐었던 킬러들에 대한 도전을 일단은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3학년 학생들은 실제로 상위권이라고 불리는 학생들은 1년 내내 22번에 대한 도전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1년이 끝납니다. 근데 실제로 수능 가서는 어떻죠? 이걸 모두가 다 맞추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사고하는 훈련, 공부가 충분히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분명히 2학년 때 거쳐야 되는데 아이의 대부분 어떠냐면 이 과정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해요. 사위권부터도 그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3학년 때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3학년 때는 미적분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미적분은 수학 1, 2 합친 거에 최소 2배 이상의 공부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겨울방학 들어갈 때 정확하게 미적분반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겨울방학 동안 매일매일 일단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자, 하루에 기본 디폴트 값으로 5시간을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중에 무조건 3시간이 미적분 고정이다. 그거보다 더 해도 되는데 덜 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수원2는 하루씩 나눠서 공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미적분이 부족하지 수원2가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상 3학년 때는 2학년 때 미적분을 아무리 선행을 잘했어도 결국에 미적분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학년 때 하지 않고 밀어놓은 심화 주제에 대한 공부를 3학년 때 미적분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한다? 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3월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수업이 컨텐츠가 압도적으로 쏟아져요. 저희 반 학생들 제가 처음 1월부터 시작할 때부터 수능 전날까지 제가 뭘 풀어야 될지를 다 정해주고 분량까지 다 커트해주면서 수능 전날 스케줄까지 제가 다 짜줍니다. 왜? 아이들이 쏟아지는 컨텐츠를 자기 스스로 분별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풀어야 될 건 굉장히 많은데 마음은 급하죠. 그러면 정작 킬러 문항을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출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기출에 대한 킬러 문항에 대한 도전과 새로운 문항의 도전들도 꾸준히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진행하는 수학2 사관학교 수업에서는 이제 데일리 킬러라는 게 제공이 될 겁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이 킬러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끔 단원별로 끊어서 제공이 될 거고, 제가 2학기 때는 조기 수능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수업에서도 마찬가지. 2학기 내내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는, 고민해야 되는 킬러들에 대한 공부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 2학년 때 충분히 거쳐놔야 3학년 때부터 닥쳐오는 컨텐츠들을 아이들이 접할 때 조금 더 열려있는 사고로, 좀 더 깨어있는 사고로 다가갈 수 있고, 거기 안에서 실력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2학년 때 당면 과제는 첫 번째가 기출에 대한 반복 해석, 그리고 두 번째가 심화 주제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건 무조건 2학기 때까지 수학2에 대한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해라. 그러면 자, 이 절대적인 양 어느 정도 양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출문제 최소 5회동 이상이 필요해요. 기말고사가 끝날 때까지. 그것도 여름방학 이전에 이미 수학2의 기초는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에 대한 단순 반복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된다. 그리고 수학2부터는 기출에 대한 반복도 굉장히 유의미한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기출 반복하면서 이거에 대한 적용하는 훈련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변형 문항과 역대 EBS 문항을 통해서 저는 반복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이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넣어줘야 돼요. 우선 기출에 대한 킬러도 외워진 풀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미리 수업 전에 아이들 다 고민할 수 있게끔 과제로 구성을 해줘서 반드시 기출 킬러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킬러들은 최소 2-30분씩 고민을 해라. 하루 종일 고민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2학년 때 충분히 반복적으로 학습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고하는 과정을 강제로 끼워 넣어서 2학년 때
이 과정을 미리 거쳐 놓을 수 있게. 그래서 3학년 가서 시간에 허덕이지 않게 하는 게 최소한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수업은, 자, 여름방학, 이제 수학투 사관학교 수업이 될 거고, 자, 이 수업은 이제 매일 오전에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한 수업인데,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여름방학은 너무나 짧습니다. 근데, 겨울방학에 비해 짧은데도 불구하고, 겨울방학보다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과목인 수학투라는 과목. 22번에 지금 무조건 출제가 되는 과목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공부량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 기본값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수업을 하는 스케줄을 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매일매일 수업을 하게 되면 보통 아이들이 복습에 시달려요. 허덕이거나 이제 질문이 계속 밀리면서 아무 의미 없이 수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업 후에 바로 이제 클리닉을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 클리닉은 제가 다 직접 진행을 할 거고, 제가 이제 학생이 너무 많으면 장에 조교를 붙여가지고 진행을 해서 이 시간에 당일 수업에 대한 복습, 워크북과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까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과정의 시간을 제가 테스트에 녹여낼 거고, 그리고 당일날 복습을 하는 그 과정을 워크북에 자연스럽게 녹여서 모든 워크북은 당일 수업에 대한 변형 문항과 EBS 적용 문항이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한 복습을 당일날 다 끝낼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준비한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강 대상은 고등 이후의 기준으로 수학투가 최소 1회도 이상 되어 있는, 그러니까 기출을 풀 수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조금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에 좀 더 적합한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조기 수능반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반박자 빠르게 수능에 대한 대비를 이제 준비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친구들이 저희 수업엔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기출에 대한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수업은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름방학에 이렇게 수학투에 타이트하게 진행을 하면, 자, 미적분 어떻게 하냐? 자, 미적분은 제가 작년에도 그랬었는데, 우선 제가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미적분 수업을 짧게 해서 기본 개념을 정리한 수업을 그때 집어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은 다 그 수업을 들었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 제가 10월 달에 그리고 12월 달에 진행하는 수업을 듣고 지금까지 저랑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수업에 대한 이제 1년의 내년 전체적인 커리큘럼인데 이 자세한 부분 제가 3학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이제 수업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아마 이번 여름방학이 들어가면서 이제 수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실제로 출제진의 구성 비율이 교수님들보다는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특색이 드러나는 유월시험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 사실상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내년 수능이 사실상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한테 이제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디테일하게 여름방학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학 공부를 이끌어가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